그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 이게 근데 이게 별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제가 진행하는 느낌인데 제가 게스트인데 유퀴즈 가는 날까지 뭐 이런 멘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고요. 동재님이랑 같이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에서 금융기관들이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자금줄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고요. 하나 자산운용에서 그린이어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 운영의 은기환입니다. 근데 두 분도 기후금융 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도 이제 기후금융 철학에 따라서 저희 이제 펀드 철학도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기후금융이라는 큰 이제 범위 안에 같이 일하시는 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후금융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자산운용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뭐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금융은 아마도 은행이겠죠. 뭐 보통 월급 통장 이렇게 돈 있는 그 은행인데 자산운용사는 고객분들 딱 저희가 어떤 펀드라고 소개가 되면 거기에 이제 돈을 맡기시고 저희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공지한 대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게 그대로 이제 고객에게 자산에 분배가 되는 그러한 펀드를 운영하는 곳이 이제 자산운용사고요. 투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펀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후솔루션 계신 분들은 이제 매우 잘 아실 텐데요. 이제 2018년에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이걸 보고 좀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변화를 담는 어떤 그릇이거든요. 네. 어쨌든 IPCC 1.5도 보고서 이후에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어 가는 걸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최근에 미국 과학저널에 나온 논문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상을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이 가장 very rapid라고 해서 1년 미만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반면에 예를 들어 규범이나 문화 이런 요인은 30년 이상 걸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거의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자본을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석탄 발전에 공급을 안 하면 안 하게 될수록 바로 석탄 발전 가동을 멈추게 할 수가 있고요. 그 회사의 채권을 빌려주지 않으면 바로 가동 못해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이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 이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이제 기후변화를 야기시켰다, 또 기후변화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 위주로 철강, 석유화학 이런 중무장대한 산업 위주로 성장을 해왔었잖아요, 명백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도 거기 자금 지원이 갈 수밖에 없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만 하더라도 이제 거기는 석유 탐사부터 이런 곳에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금융회사들이 당연히 거기도 돈을 많이 투자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친환경 투자는 수익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착한 투자는 우리한테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또 인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꼭뭐 기후와 환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도 이미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2차 전지나 뭐 이런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성과도 매우 좋고요. 사실 또 오늘 또 공교롭게도 2차 전지 몇몇 종목들은 엄청 또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미국 시장이 또 뭐 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로 막 5% 정도 급락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네. 근데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이 리파오 EU라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크게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오늘만 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장기 수익률을 뭐 2, 3년 놓고 봐도 몇 달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이 방향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면 투자 성과는 뭐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는 게 또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내가 투자하는 게 탄소 발자국을 남길까? 아, 네. 네. 개인의 투자가 간접적으로는 배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금융회사들도 이제 보면은 간접 배출 중에 내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기업이 배출한 거를 간접 배출량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석탄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발자국이 가장 클 테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딘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딱 봤을 때 그 기업들이 배출하는 것에 내가 지금 투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약간 간접 배출을 저는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직접 투자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연금에 다 투자가 돼 있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그렇게 네.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좀 야기시키는 심화시키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런 기후 위험들을 이제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이 두 가지로 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리적 위험이 이런 기후 재난 앞서 말씀드린 홍수. 그런 홍수나 뭐 한파나 뭐 예전에 이제 텍사스 한파가 딱 왔을 때 네. 거기 있는 텍사스에 있는 뭐 셰일가스 생산 시설이나 반도체 생산 시설이 가동이 안 됐어요. 그럼 그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노출된 물리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환 위험이라고 하는 이제 온실가스를 우리가 줄이는 전환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영위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전환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경로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 사업 영역이 좁혀지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환 위험이죠. 예를 들어 유럽의 CBAM 발효가 되면 지금 빠르면 25년부터 비용이 증가가 되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이제 미국도 한다 그러면 더 영향이 커질 것이고 그 속도를 이제 결정하는 게 법과 제도, 그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어떤 선택의 변화 이런 게 이제 그 기업의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잘 확인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변화가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투자자들이 먼저 좀 많이 이슈 제기를 했고요. 이 ESG 투자나 기후금융이 아무래도 그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실제 연기금들, 해외 연기금들은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고 하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뭐 투자들의 모임, 연대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뭐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나 또는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곳에 서한을 쓰거나 해서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이 기후위기의 중요성, 기후위기 관련된 투자의 중요성, ESG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 이게 논쟁이 될 만한 두 가지 옵션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한화 그린이오로 펀드를 운용하는 은기환으로 살기 대 화석연료 조금 투자를 하긴 하지만 떼돈을 벌었던 워렌 버핏으로 살기. 하나, 둘, 셋. 워런 버핏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예. 근데 이게 별로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진짜 고민해서 그래요? 정하긴 했는데 그래요? 저희끼리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500억 정도 되는 조그만한 펀드 운영하면서 살기 대 화석연료에도 일부 투자를 하지만은 100조를 굴리는 펀드 운영하기. 근데 네. 하나 둘 셋. 그냥 지금처럼 할래요. 지금처럼. 그냥 그린이오로 말고는 다른 펀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관 고르기 그 밸런스 게임인데요. 한나라 시에 다 같이 멸망하는 돈룩업 vs 이상기후로 지구 멸망에 이르려다가 극적으로 생존하는
영화 투모로우. 혼자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 사람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네, 그래서 뭐 굳이 전투머로우가 좋은데 정말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과거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 대 미래에 화성에 가서 살기. 환경이 다 파괴되어서 화성에 가서 살기. 둘, 셋. 저는 원시 지구인 것 같아요. 원시 지구. 아, 예. 화성 가기 쉽지 않아요. 화성 살기가. 그러니까 원시 지구가 또 몇 억 년 전이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 30억 년 전이에요. 왜냐면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그 지구도 있거든요. 그때도 있잖아요. 정말 길게 보면. 다시 이제 전환 위험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대출을 하면은 한번 돈이 나가면 한 10년, 20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쵸.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좌초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보통 에너지 관련 설비가 20년 이상의 사용 연한을 예상하고 자금 조달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석탄 관련 자산은 지금 탈석탄 로드맵에 따르면 뭐 지금 신규 석탄 시작한다고 해도 과연 20-30년 가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같은 회사가 그 산업은행의 구제금융 받기 전까지 보면은 석탄 터빈 엄청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신규 석탄에 설치되는 게 이미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매우 많이 감소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고 한국전력은 그 석탄 발전 줄이려는 노력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다른 전 세계 발전소들 대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특히 연기금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다가 한국전력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도저히 이 회사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 다 팔았죠. 그게 202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도 기후위기 생존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수익률을 위해서나 기후위기를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유권자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이거든요. 또 우리가 소비자로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뭐 채식을 좀 더 한다랄지 전기차를 탄다랄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유권자로서도 이제 기후 관련된 의사결정 투표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고민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국에는 나의 투자 결정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좀 좋은 투자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